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지난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만 쭉 살았었는데 당시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 쪽에서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약간 다문화 그런 쪽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는 동네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문화 거리가 어떤 분위기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당시에 할 일도 딱히 없어서 산책 겸해서 새벽 바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네요. 그냥 주워들은 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뭐 다른 게 있다면 괜히 다문화라서 그런가 비슷한 사람들이 지나 다녀도 괜히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간판들이 한자나 노어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여기가 다문화 거리가 맞기는 맞는구나 싶었네요. 간판으로 보나 거리 분위기로 보나 약간 예전에 즐겨보던 홍콩 영화 한 장면도 생각나고 좋더군요. 저는 좋아하는 분위기라 괜찮은데 이 동네가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가 아마 같은 한국 땅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위화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골목골목이 주는 분위기나 해서 괜히 새롭고 하니 저는 빨빨거리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쏘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보기 드문 다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기만 해봤지 실제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건가 싶은 호기심도 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에는 당연히 저런 거 구경도 하기 힘들었어요. 아예 가볼 일도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더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저런 데를 가겠나 싶기도 하더고요. 새벽 바람부터 나와서 그랬나 동이 트면서 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니 거리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분주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보는 눈도 괜히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저를 누가 신경이나 쓸까 싶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 보이기 전에 사람 없을 때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서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입구가 특이하게 건물을 정면에 두고 옆으로 빠져서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제가 생각한 그런 곳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더군요. 카운터에서 엄청 밝은 분위기에 당시 저보다도 한 5살은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인사를 해주더군요. 속으로 그때 땡 잡았다 싶었지요. 좀처럼 받기 힘든 밝은 인사를 받고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하다가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출구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괜히 바가지일 수도 있고 내상을 입을 수도 있지도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혹시나 진짜 여기는 찻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저만 쪽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이상했네요. 괜히 아닌 척하면서 쩔쩔매면서 두리번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아 이미 앉아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덮개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사는 세상에서 제일 밝게 해줘두면서 옆에 와서 앉는다든지 뭐 마실 건지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카운터에 기대서 앉아 가만히 화장만 계속 꽂히고 있는 겁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눈치도 주고 했는데 그 아가씨는 계속 단 곳만 보고 더는 신경도 안 쓰다가 저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드디어 누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뒤에서 나온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그 당시 저에게는 저희 막내 이모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약간 애매하게 나이가 많아 보이고 애매하게 예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제 또래 정도 되었을 때는 어디서 한 가닥 하기는 했을 것 같아 보였지만 나이를 숨길 수는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드디어 제가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제 곁으로 후다닥 와서 자리에 앉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마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쟤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돈 벌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대신 사과까지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아가씨는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들어 보였고 그래서 이 이모한테 저를 떠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진하게 커피 한 잔 좀 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주문을 받았는데 커피를 만들러 가지는 않고 오히려 저를 보더니 저를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내 것도 한 잔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친한 척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한 잔만 사야 하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모뻘 되는 사람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분명히 여기 사장님이 아니겠냐 싶었습니다. 오빠라고 했던 건 제가 여기 와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확실히 입구에 있던 아가씨는 제 스타일이었기도 하고 일하기 귀찮아하는 그 사람을 커피를 시키고 나면 제 옆에 앉혀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들어서 1시간 커피 값치고는 꽤나 큰 돈이었지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괜히 긴장도 되고 그래서요. 아침에 마실러 온다고 괜히 너무 후줄근하게 하고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눈곱도 괜히 띄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숨이 깊게 들어가고 손도 살짝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그 젊은 여자는 카운터에서 여전히 관심 없는 듯 턱을 괴고 있는 상태로 딴 것만 보고 있고 그 이모뻘 되어 보인다는 분이 뒤뚱뒤뚱 커피랑 이런 걸 챙겨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컵 받침이랑 짝이 다른 데다가 입까지 조금 나가 있는 커피잔을 보니 커피 맛도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피잔이 입에 닿자마자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감탄을 해버렸네요. 커피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커피 맛만큼은 제가 어디서도 단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것보다 맛있는 커피는 없다고 단언할 만큼 독보적인 맛이었습니다. 인스턴트로 이런 맛을 어떻게 내는 건지 싶을 정도로 감탄이 다 나오더군요. 잠깐 커피 맛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옆에 그녀가 앉아있던 것도 잊은 채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커피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괜히 날카로움도 좀 누그러졌어요. 그러니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 누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조금 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입술도 새빨갛게 칠해서 그 당시 제가 주변에서 보던 또래 여자친구들에게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온 이유도 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위해 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니 계속해서 그녀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누님이 풍기는 분위기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저 같은 애송이는 마음만 먹으면 헤어나이지 못하게 만들 것 같은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는 더더욱이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카운터에서 딴청 부리고 있던 제 스타일의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님이 제가 아직 20대라는 걸 알고 나니 혼자 까르르 웃으면서 오랜만에 젊은 기운 받네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저만한 조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모뻘니 맞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공세가 마치 호구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누님이 물어보는 말에 저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네, 아니요 하면서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제가 따라오질 못하니 지루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하면서 테이블 건너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옮겨가더라고요. 얼마나 정적이 흘렀는지 저한테는 커피값에 포함된 1시간 중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가만히 단답만 하다가 가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님한테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다고 1시간 정도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조용히 말을 걸었지요. 누님은 제 말을 듣더니 피식하고 저를 깔보듯이 웃더군요. 장소가 주는 묘한 분위기와 누님이 앉아있는 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짓는 미소에 그 새빨갛게 칠해놓은 입술까지 3박자가 다 들어 맞아떨어지니 점점 제 시선은 오갈 곳을 잃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이 커피를 제 앞에 내려놓는데 한쪽 뺨으로 웃으며 저를 시선으로만 훑어보더라고요. 제 앞에 내려놓은 커피잔에는 커피가 없는 빈잔이었습니다. 누님은 제가 커피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나갈까 하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서야 옳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시간은 정확하게 쳐줄 테니까 일단 자기랑 어디 좀 들리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길가에 붙어있는 첨가점에 들어가서 야채를 몇 개 사더라고요. 오늘 집에 뭐 음식 좀 해놓아야 하는데 이러면 곧바로 퇴근하면
시간이 딱 맞겠다면서요. 참 그때 반성을 한 게 이 사람들 또한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다 똑같은 건데 당연히 일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향한 곳이 저희 집입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원래는 저도 아무리 혼자 산다지만 집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집으로 가자고 물어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니 곧바로 아까까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마트에서 장보고 돌아온 신혼부부 마냥 눈빛부터가 돌변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었고 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얼마나 잔 건지 모르겠는데 부시럭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돌아갔을 줄 알았던 그녀가 제 부엌에서 아까 전 사온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 물어봤는데 어차피 밤새도록 일했고 오늘도 저녁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막상 집까지 가려니 시간도 애매하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해가 지면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혼자 살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이리 와서 점심이나 먹으라는 겁니다. 요리 솜씨도 제법이더라고요. 그녀 말로는 밤새 일했고 집에 가려는 와중에 제가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자기도 피곤하고 힘이 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저를 신경 써주는 모습이 참 고맙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제 애인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차도 있고 뭔가 좀 마음이 걸려서 진짜 애인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틀 연속 쉬는 날에만 집에 돌아가고 그녀가 일하러 나와야 할 때는 보통 저희 집에서 머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일에 지쳐서 피곤할 텐데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서 그런지 제 인생에서 그녀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기 같은 사람 계속 만나봐야 좋을 것도 없다며 이제는 저희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며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인연에 그런 사람을 또 만나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10년이 더 지나 이 시점에도 기억에 참 오래 남는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때의 커피 맛도 생각나고 그녀가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있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